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4월 1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주 강국의 존엄과 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진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 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니일한 동지, 최휘 동지, 리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 김용철 동지, 최부일 동지, 리만권 동지, 김숙일 동지, 박종천 동지, 태형철 동지, 오수영 동지, 정경택 동지, 김형준 동지, 허철만 동지, 리호림 동지, 김종관 동지, 임초롱 동지, 리룡남 동지, 김일철 동지, 박종남 동지, 리희용 동지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개회사를 박태송 의장이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주체 108 2019년 사업정령과 주체 109 2020년 과업에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체 108 2019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 109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6. 조직 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종과 둘째 의종, 셋째 의종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첫째 의종과 둘째 의종, 셋째 의종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태형철 대의원이 했습니다. 그는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게 되는 이 법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며 온 사회의 군사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법률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가지는 중요성과 우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당 법들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태용철 대의원은 재자원화법과 원격교육법,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의 채택이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원대한 포부와理想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역사적 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종과 다섯째 의종에 대한 보고들을 진지하게 연구한 데 기초하여 토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충골 대의원, 오춘복 대의원, 최승용 대의원, 장길용 대의원, 차희림 대의원, 김광욱 대의원, 최용일 대의원, 장승호 대의원, 유경학 대의원, 류원송 대의원, 리구목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며 필승의 신심도 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 집행 종령이 정확히 총화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결정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정서 관철회로 지향되게 올해 내각의 투쟁과합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의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제끼고 자립경제 강국을 떠받드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정면 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악량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에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 108 2019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체 109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6째 의정이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예 대의원의 제의에 위하여 최부일 대의원, 노광철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소환했습니다. 또한 리수영 동지, 태종수 동지, 리용호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소환했습니다. 리병철 대의원, 김형준 대의원, 김종관 대의원, 리선권 대의원, 김종호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고길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기장으로, 김용환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내각 송원들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위하여 양승호 대의원을 내각 부총리로, 김철수 대의원을 자원개발상으로, 김종남 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송학 동지를 경공업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들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호 대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 대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형준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박태송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정면 돌파 사상과 전략, 실천 강령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조국 총사의 특비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진군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민족의 위대한 은인 자이론 오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뜻깊은 사후를 맞이한 우리 인민은 20성상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룡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해서 간거했던 항일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해고하시면서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렸다고, 우리 앞에 놓인 한치 한치를 피로써 헤쳐나갔다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겨시에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장장 20성상 우리 수룡님께서 해치우신 항일의 혈전만리가 그대로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그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생존한 것마저도 기적인 이런 그 최악의 조건에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우리 수룡님의 이 만고의 항쟁사와 조국해방의 위대한 업적은 그대로 여기 개선문과 더불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조국해방, 이것이야말로 우리 수룡님께서 이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룡님께서 조국 해방의 민족 사적 위협을 성취하신 곳은 파란 많은 민족 순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사변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 높고 힘있는 인민으로 위용떨치게 됐으며 우리 조국은 자주의 항로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 업적은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꿋꿋이 이어갈 것입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열풍이 세차게 일어본지고 있는 속에 경공업성과 유원지 총국, 국가관광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곤창 수경지, 백예봉 수경지, 청봉 수경지, 백두산 미령동을 답사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 신념을 가슴 깊이 체득하며 행군길을 타고 지온 답사 행군대원들은 곤창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천리해안의 예지와 용활한 군사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백예봉 수경지를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백예봉 수경지에서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회로 이끌어 올리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행군길을 다그쳐 청봉 수경지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옥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겠다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결사항전을 벌린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 비룡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사령부 귀틀집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적 용도 고점으로 꾸리시고 전반적인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 앙양회로 이끌어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종물들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계속 완성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위대한 수련님의 고전적 로작들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해설한 여러 가지 선전물과 각종 교양 자료를 자체 힘으로 수많이 찍어낸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령부 귀툴집과 출판소, 대원실 자리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항일 소녀들의 투철한 혁명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해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세계 210개 나라와 지역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전 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2일 현재 비루스 감염증은 세계 210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확대되면서 185만 1,700여 명의 감염자와 11만 4,100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7만 2,700여 명의 감염자와 5,40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먼저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전염병 피해 상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12일 현재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전날에 비해서 1,900여 명이 더 늘어나 2만 2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55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척의 미 핵항공모함에서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속에 괌도에 정박해 있는 핵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호에서만도 그 수가 5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브라질과 페루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도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파냐에서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6만 6,019명, 1만 6,972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전반적 지역에서 감염증 피해가 연일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증 피해가 의연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에서는 13일 현재 감염자가 1만 537명, 사망자는 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도 12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8,111명, 14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란, 튀르키예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대륙에서 1만 3,145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비루스 감염증이 남아프리카, 에집트, 알제리를 비롯해서 총 54개 나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는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일부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외출 금지 조치를 5월 5일까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튀르키예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호상 협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8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4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 3월 스무이틀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며칠간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를 일다가 1 내지 1.5m를 일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6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조선동해 북부에서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였다가 흐르겠습니다. 1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5일과 16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